예, 2,000일을 하고 하루 사실은 저희도 오늘 아침에 조합원들이 잠깐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2,000일 저희가 좀 2,000이라는 숫자를 예상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매일번 1,500일, 1,600일 그리고 중탑에 올라가면서는 1,875일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중탑이 100일이 되고 그 다음에 2,000일에는 막연하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서 끝나지 않겠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으면서 사실 조합원들도 이제 2,000일 이후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 투쟁은 계속되면서 또 중요한 투쟁이 배치가 되고 집회가 되게 필요하면 오로지 거기에만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2,000일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의 결과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조합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투쟁은 계속 이어가게 될 건데 그럼 어떤 기조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또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너무나 비도 오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어저께 집회가 너무 길기는 했지만 저는 굉장히 좀 기분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없고 뿌듯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사실 2,000일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아시는 분들이 겠지만 저희 조직이 저희 조합 내부가 좀 더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외부에서의 이야기들도 있었고 노동조합은 100% 노력했냐, 얼만큼 노력했냐라고 이야기를 수치로 물어본다면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하나로 가고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던 것을 받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되지 못하고 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두 군데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군데에서 집회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조합은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이곳에 동지들이 얼마나 올까 이런 것을 걱정이 아니라 이곳에 오게 되는 동지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니면 이곳에 오게 되는 동지들도 불편할까 이런 것들을 왜 불편함을 조율하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는 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저께 어쩔 수 없음을 동지들도 인정을 했고 저희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로 돼야 한다는 거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있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투쟁을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한다면 결국 그것이 하나가 되는 방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숨겨왔고 움츠려질 수밖에 없었던 게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둘로 조합이기 때문에 조직이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조직에서 져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참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제 와주신 동지들도 그렇고 저희 스스로도 이제 막연한 하나가 아니라 정말 잘 싸워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투쟁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저희 노동조합은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하지만 내일은 2002일째입니다. 계속 투쟁은 됩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투쟁! 네.
저는 이제 수업하다가 제일 지금도 생각에 남는 게 수업 시간에 효녀 지연이에 관해서 했던 이야기가 제일 생각납니다. 효녀 지연이 설화는 심청전의 근원설화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 지연이라는 착한 딸이 그 눈먼 시각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는 길거리에서 동냥을 구해서 이제 아버지를 동냥하고, 그리고 흉년이 들면 동냥이 어려우니까 남의 집 이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쌀을 구해다가 아버지를 동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딸이 해주는 밥을 먹고는 옛날엔 네가 해주는 밥이 잘 넘어갔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밥이 잘 안 넘어가냐. 그래서 이제 그 뭐 종살이 했던 이야기도 하고 뭐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심청전 근원설화인데,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가지각색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왜 울었냐 뭐 이러면서 아마 부잣집 딸한테 뭐 당했다는 둥, 뭐 중추형이 있다, 그래서 부모가 참 안타까워서 울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가지각색을 이야기하는데, 공부를 잘 하지도 못하는 어떤 친구는 손자는 맨날 잠만 자는 친구인데 불떡 일어나더니 손 들면서 저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뭐냐 그랬더니, 쌤 이런 세상이 어딨냐, 부자는 흉년이 들어도 종을 부리고 가난한 사람은 흉년이 들어도 구걸을 하는 이런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냐, 세상을 이런 세상은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야, 참으로 공부가 소용없는 이야기구나. 그 친구는 반에서 거의 꼴찌하는 학생인데 뭐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공부해서 이게 되는 세상이 아니라 참 공부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참 세상이 또 바꿀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도 그때 수업했던 게 참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제 우리 그 정교조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 하는데 이제 이 투쟁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맨 처음에 이 투쟁을 바라보는 제 3자적 입장이라서 또 뭔 이야기 하려고 저렇게 이야기하나 그랬는데, 좀 위험한 자리에 있어서 바라보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안 할 텐데 왜 저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낼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2001의 투쟁이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투쟁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은 걸 남에게 배우고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대부고에 근무했습니다. 고대부고는 동아일보가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좀 재벌들이죠. 거기서 제가 2000년도 투쟁을 할 때 처음에 거기서 해임을 당했습니다. 해임을 당해가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 고대재단의 징계위원회는 정몽준 뭐 등등 해가지고 좀 이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사에 잘 참석도 하지도 않고 주로 전현직 총장들이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사람들이 보통 텔레비전에 뭐 지성의 전당 이러면 나오는 사람들인데, 제가 저보고 잘못했냐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빙글씨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또라이가 돼가지고 막 손을 들더니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저거 보라고, 저렇게 하니까 여기 불려왔지 이러더라고요. 하도 기가 차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소리로 그냥 나가란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죠.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해임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정교조 조합운동지들이 한 동아일보에 몰려가서 막 농성하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또 징계위원이 다시 연다고 나오라 하더라고요. 갔더니 그렇게 난리를 피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온화한 표정으로 앞으로 잘하실 수 있죠 뭐 이러면서 그냥 표정이 180도 바뀐 걸 보고, 참 세상이 멀기는 멀구나.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총장까지 오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니.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거기 제가 있을 때 이사장이 누구였냐면 초대 부통령 김성수,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김상만, 그 다음에 아들이 김병관, 손자였는데 그 손자가 이사장이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재단 앞에 가니까요, 그 이사장이 나타나면 직원들이 허리를 90도로 구부리더라고요. 완전 조폭사에. 그래서 제가 길을 한번 가로막고 이사장님 이야기 한번 하시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처음 당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저하고 한번 만나자고, 학교를 찾아와서 만나자고, 뭐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랬는데 진짜 어제 수석부위원장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자본가들, 부자들은 세상에 땅 한 번 밟지 않고 어릴 때부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김성수의 손자는 우리가 싸움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전해오냐면 자기도 어릴 때 엄마 손잡고 남대문 시장 가서 떡 한 번 사 먹어본 경험이 있다고. 그게 자기의 이제 어릴 적 기억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세상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자본가들을 상대로 투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인간다운 삶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재등 이사장 박성우는 그래도 뭐 원래 재벌의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자수성가해서 이제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벌었으니까 옛날 평범한 삶을 살긴 했겠죠. 살긴 했겠지만 나이가 이제 68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01 투쟁이 앞으로 더 반드시 나가서 승리해서 세상의 삶을, 인간의 삶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인간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투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노예가 아니고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인간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투쟁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인간의 삶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에게도 꼭 올바른 삶을 가르칠 수 있는 투쟁,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세훈입니다. 우리 힘냅시다. 사실 어제 오려고 했는데 오늘 또 와야 될 것 같아서 어제 못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은 여기에 와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2001하고 이제 다시 1일로 가는 건데 저는 그래요. 지가 참 자주는 뭐 안 오더라도 항상 재능을 이렇게 떠올리고 재능뿐만이 아니라 현장도 떠올리고 살고 있는데요. 이제 2001, 어제 2001이었죠. 그래서 그래 이제는 다시 1일인데 우리가 뭔가 그동안은 우리가 워밍업을 했다라면 이제 벌게임을 한번 하자. 근데 이런 생각도 갖고 또 그러면서 또 의욕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힘내시면서요. 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자본가들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서 연대하고 이런 참 아기자기한 이런 삶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더 앞서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의외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기소침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제가 시를 3편을 마련해왔어요. 새로 시는데 지금 새로운 각오와 또 우리를 적용해서 다시 보는 뜻에서 3편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같이 들으면서 다짐도 하고 느껴봅시다. 특별하게 오늘 자리를 위해서 새로 쓴 시들이에요. 예. 싸울 만큼 싸워야 이기는 싸움. 알을 만큼 알아야 낫는 병이 있듯 싸울 만큼 싸워야 이기는 싸움이 있다. 노동자의 권리쟁취 선언만으로 되지 않는다. 100번, 1000번, 10,000번 선언만으로 되지 않는다. 한결하고 투쟁할 권리, 정리해고 없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 정의로운 분배를 보장받을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선언만으로 되지 않는다. 한 해 농사일을 앞두고 정월 대보름날 해질녘 마을 모든 사람들 들판으로 나가 지부를 실러 풍년 농사 만들듯 논두렁 밭두렁 마른 풀을 태워 재를 없애고 해충을 죽여 농작물의 피해를 미리 막고 잘 자라게 하듯 싸울 만큼 싸워야 이기는 싸움이 있다. 모두 다 내 탓이다. 모두 다 내 탓이다. 민주의 도리를 못한 내 탓이다. 투표도 분개도 분노도 연대도 투쟁도 제대로 못한 내 탓이다. 누구를 탓하랴, 비판하랴, 비난하랴. 공의를 말하면, 민주를 말하면, 평등을 말하면, 노동권 보장을 말하면 종북이라고 알갱이라고 매도하는 권력을 만든 것은 나다. 세력을 만든 것도 나다. 이제 나는 그 어느 누구를 탓하지 않겠다. 시대로 통일을 말하고 민주를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노동권 보장을 말하고 투표하고 분개하고 분노하고 연대하고 투쟁하겠다. 우리가 요즘 시절에 참 하도 수상하죠. 그 요즘 시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절에 많이 외면하고 살더라고요. 우리는 시절을 외면하지 말고 시절에 당당하게 맞서서 그러면서 살아갑시다. 시절을 외면하지 말고 노래해야지. 시절을 외면하지 말고 노래해야지. 민족의 영원 남북평화 통일운동이 민중을 위한 민주연대 활동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장과 체제에 동조하는 빨갱이 짓이라고 종북꼬리가 되어버린 시절, 종북꼬리꾼들이 합리적 인정이 아니고 맹목적 동조라 뒤집어 씌운다 해도, 종북물이 얼간이를 채운다 해도 대한민국은 선거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진실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듯, 조선인민공화국은 대중조직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진실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고. 시절을 외면하지 말고 노래해야지. 감사합니다. 그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동지들, 그 종탑에 계신 분들도 동지고, 또 여기 종탑 아래에서 함께 이렇게 문화제를 하는 분들도 동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민의 명칭이 뭔지 원래 시민의 그저 약칭으로 쓰여요. 뭐 잠깐 말씀드리면 2010년에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공동대표를 했고, 지금 그 시민회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네,
예, 여기서 상임대표로 있습니다. 뭐 소개받았듯이 저는 통합진보당 제가 교수였을 때 지금도 교수지만 교수였을 때 그 민주노동당을 제가 누구의 추천도 없이 제가 이렇게 볼 때 적어도 당시에 진보정당이 이제 하나였었거든요. 민주노동당 하나였는데 보니까 그냥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탄압도 받고 지지율도 한참 떨어지고 그럴 때 생각을 해봤죠. 내가 교수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때 당시에 제가 성균관대 그 비정규직 교수였고 이후에 한양사이버대 전임교수도 하고 그랬었는데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거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면은 발전이 있겠다. 왜냐면 그동안 교수들이 특정 정당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자신은 상관없는 듯이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처럼 하면서 현실 이익을 따라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우리가 진보적인 교수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이 몇 사람 안 돼요. 그 정도로 아주 열악한 가운데 왜냐면 교수의 99% 이상은 기존 지배 체제를 옹호하고 합리화하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거리의 철학자다 보니까 이제 강연식으로 되는데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강의를 또 했어요. 그 공장구라고 그 공구 공자라 그러죠. 공자를 강의를 하는데 기존에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걸 풀어내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원래 그 정치사회 철학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고전을 놓고서 이렇게 하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공석분란 이게 그 퀴즈예요. 맞추시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공석분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암호 같고 그렇죠. 공석분란은 공자가 앉은 자리 공석은 분란 따뜻할 겨를이 없다. 그만큼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 주유천하하느냐고 앉은 자리에 방석에 따뜻할 겨를 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공자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공자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먼 나라 얘기 같죠?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단절이 된 거예요. 문화적 단절. 무슨 얘기냐면은 공자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 또 그것이 지니고 있는 상당히 오늘날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저것 다 떠난 거죠. 왜 그래요? 지금 우리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긴급하고 생존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니까 그런 것들이 먼 나라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죠. 공석분란과 이제 짝을 이루는 것이 원래 제가 이런 사자성어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그 분위기를 보니까 저도 거리의 철학자로서 시인도 나오셨고 뭐 그러니까 묵돌불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묵돌불검 묵자 얘기입니다. 거기 나와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그거 딱 쳐보면 알아요. 묵돌불검 무슨 뜻이에요? 목자의 집 굴뚝에는 예.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목자는 세상을 구하는 일에 공주에서 침에 변환이 쉴 새가 없다. 거의 뭐 박수로 그저 예. 아니 그렇게라도 그게 얼마나 성의가 있어요. 이야기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긴 뭐 좀 쉬어도 괜찮죠. 피곤한 나날이니까 투쟁이라는 게 묵돌불검은 묵자의 굴뚝에는
묵돌이 묵자의 굴뚝입니다. 굴뚝. 굴뚝에는 불검, 아니 불자에다가 그름 검자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기둥에 밥 지어 먹어서 생기는 그름이 생길 겨를이 없이 사랑의 공동체를, 노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묵공이라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묵공 영화. 있으시네. 몇 분 있으시네요. 그 묵공.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각색을 한 거고, 원래는 이렇게 전문 노동 집단이 무리를 이뤄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강자가 침략 전쟁을 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성을 지켜줘요. 많을 때는 한 300여 명 정도가.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장기들이 있어요. 전문가들, 수공업적인 또는 군사적인 과학기술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로도 강대국이 밀려오면은 그 성을 지켰던 거죠.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제 재능이 사실은 사람마다 재능이 있는데, 우리의 교육 형태는 그 각각 지니고 있는 재능을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죽여서 규격화시켜서 지금 자본주의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만드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교육은 학습지 교사든 학교 교사든 또는 교수든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바뀔 것인가. 사실 교육혁명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면 교육은 교육 독자적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백년하청이에요. 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동 문제를 뒤바꾸지 않고는 교육혁명조차도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독자적으로. 그래서 교육은 노동이 근본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사실 묵자가 아주 옛날 사람인데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동하면은 살고 노동하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노동하지 않는 놈들이 잘 살고 잘 처먹으면서 살고, 그 다음에 노동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재능의 어떤 노동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거고 공자나 묵자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재능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특수 고용직을 대표해서 투쟁하는 농성장이고, 이거는 승리하기 전에는 이게 접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재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재능 노조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해결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오기가 힘들어요. 하여튼 끝까지 우리끼리 즐겁게 또 새로운 문화도 만들고, 이 자체가 이게 그 문화의 공간이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줄이고 노래 한 곡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문화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함께 부르셔도 됩니다. 제목은 개구쟁이. 아시는 분 계시죠? 네, 하나 둘 셋 넷. 우리 같이 놀아요. 띠을 띠며 공을 차며 놀아요. 우리 같이 불러요. 예쁜 노래, 고운 노래 불러
네, 많은 것을 우리 힘 많이 나눈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렸습니다. 둘, 셋! 와! 네, 반갑습니다. 동탁에서 127일차 2001일 맡고 있습니다. 여민이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 앞에 플랑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왜 플랑이 없어졌는지. 여기서 이따가 이제 발언을 할 때 보면 항상 그 날짜랑 눈이 마주쳐요. 그래서 보면서 날짜가 맞구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날짜를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눈이 시선이 갔는데 안 보여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거기서 말씀하셔도 잘 안 들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2001일인데 1이라는 숫자가 지난번에 홀스콜텍에서 2000일이 되고 하루 시작하는 날부터 하루 이틀 다시 1, 2, 3, 4의 숫자를 넘겼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마 2000일이라는 숫자를 감히 그 당시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막상 2000일이 되어서는 어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이고 싸우는 과정인데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지나는 과정을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여태까지 싸워왔고 여태까지 잘 싸워왔기 때문에 2000일이라는 숫자를 넘길 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 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새롭지 않습니다. 그동안 무수하게 지내왔던 과정들 종탑에 오르기까지 2000일이랑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종탑에 오르고 또 시작하는 또 지나게 되는 그 날짜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힘내면서 사실 하루하루가 다 새롭기는 합니다. 힘내면서 잘 버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영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페이스북을 많이 하잖아요. 저 페이스북에서의 친구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집단관계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달리 숫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저녁 시간에 쉬다가 반 친구를 만나면 너무 부끄러워서 엄마 뒤에 숨었었습니다. 아마 채은이를 보시면 제가 어릴 적에 어땠었는지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친구들이 점점점 많아지잖아요. 근데 저는 반에서도 친구 많이 못 사귀고 꼭 한 명, 두 명하고만 같이 사귀었어요. 그리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제가 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소중한 연대 동지들이 오시면 남들 말대로 정말 가식적인 험난 미소를 지면서 어머 어서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연령대가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 반갑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이상 얘기를 이렇게 잘 진전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서부비정비 노동센터 회원이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사실 회원들 모인 자리에 가서도 한두 명의 회원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나머지 회원들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성격이 원래 그래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술자리에서 여럿이서 재밌게 놀다가도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어색해서 그냥
그냥 반갑습니다 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되돌아보게 돼요. 왜냐면 페이스북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동탑에 있는 저를 걱정하고 매일매일 안부를 묻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27일 동안 그런 친구들을 사귀다 보니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페이스북 친구들에 대해서, 다른 희생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전보다 훨씬 자세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되고 마음이 아플 것 같으면 토닥토닥 해주는 말들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저 이곳에 올라와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물론 밑에 계신 분들이 지금 절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2000일 그리고 127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35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거리에서 그리고 이곳 동탑에서 투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불쌍한 박성훈 회장은 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베풀고 사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늘 짓밟고 누군가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빼앗을까를 늘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게 아닐까,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2000일 하고도 하루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마음 받아서 저희 조합원들한테도 제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에서 설마 이렇게 얘기하네요.